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이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대출, 송금, 결제와 같은 금융 영역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에 의해 가지고 갖가지 변화,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금융혁명의 진원지가 어디냐? 유감스럽게도 금융산업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그죠? 마치 최근에 음악시장에서 레코드 제조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카메라 세상에서 과거의 필름 카메라 코닥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고 접하던 금융기관들이 속속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이죠. 금융과 모바일 IT 기술이 합쳐진 겁니다. 요즘은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 그죠? 서로 마주보지 않고, 즉 은행에 가지 않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는 그야말로 기존 금융을 와해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금융 혁신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보면은 거대 IT 기업들이 주도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웬만한 은행보다 규모가 큰 이런 대기업들이, 최근에 성공한 대기업들이 금융 분야로 몰려와서 마구 휘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가파 4대 빅 IT, 큰 IT 기업들이죠.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BAT, 그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마구 들어가지고 금융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확고한 고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연한 플랫폼, 그리고 펀딩 능력 등을 앞세워 가지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할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테크핀. 뭐냐? 핀테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말이죠. 금융을 핀테크, 파이낸스가 테크를 도입해 가지고 금융을 이렇게 혁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테크가, 이 기술 IT 쪽이 주도해서 금융을 바꿔나가고 있다. 금융 주도권이 은행 카드사에서 IT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테크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을 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이들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금융이 주도해서 혁신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IT 업체들이, 비금융 기관들이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 블록체인은 사실 뭡니까?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있습니다. 그죠? 예금과 대출 중간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들은 정말 고급 셀러리맨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들의 기능이 이 블록체인을 타고 나면은 그런 중개인의 기능이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뒤에 다시 나오지만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고 P와 P를 연결을 시켜주고 peer to peer, person to person, P와 P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대리인, 중개인의 역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존재가 어쩌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죠. 금융의 미래의 모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빅블러 혁명입니다. 빅블러 혁명입니다. 한국 금융은 갈라파고스 금융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에서만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고 국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정말 둔감한 그런 금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빅블러 혁명은 기존의 경계,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금융에서도 지금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금융이 어떻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자리를 잡아갈지 하는 게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금융기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 IT 기업들이 금융혁신을 주도를 하면은 많은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한 2025년쯤 되면은 지점수든 인력이든 절반 정도는 없어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일찍이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Banking is necessary. 금융은 필요하겠지만은 but banks are not. 은행, 금융기관은 아니다. 금융 종사자는 아니다. 금융이라는 비즈니스는 계속 되겠지만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은, 그죠? 직원들은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제로금리 사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저물가 저금리 이런 것들이 뉴노멀입니다. 앞으로 저물가 저금리가 뭐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금리도 지금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많이 논하고 있는데, 금리가 없는 세상,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앞으로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금리가 없는 세상, 금리가 제 기능을 안 하는 세상, 더 문제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도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좁혀서 보면은 금리가 없는데 은행은 수지는 뭘로 맞추겠습니까? 은행은 대출과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수입을 챙기는데, 금리가 없는데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은행의 미래는 정말 박지 못합니다. 정말 박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둘 유인이 그만치 줄어드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은행이 수지가 문제가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뺀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둔감하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어도 지금 카드로 뭐 이렇게 해서 아무 불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5만 원권을 왜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잘 모아가지고 잘 어디 두었다가 다음번에 유사시에 쓰라는 건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금 없는 사회에서 고액권 발행은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지하 경제를 척결하는 데에도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금이 없는 대신에 카드나 이렇게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화폐, 여러분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기존의 그 가상화폐도 있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페이스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낸스가 중국 홍콩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너스라는 또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기존의 제도권 통화, 예를 들면 달러하다, 위안하다, 유로하다, 엔하다 보다가도 훨씬 더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화폐로 발전해 나갈 소지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리브라, 비너스 이런 쪽이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대안화폐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특히 중국은 달러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금융은 예금 대출 이런 송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합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거대한 IT 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통신, 레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그것도 고객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 간에 앞으로는 직접 차입 대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가 금융 주체로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지고 올 금융의 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공부하시고 궁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